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포시 소재 장애인거 주시설 양지의 집을 찾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한복을 차려입은 시설 입소 장애인들과 일일이 만나며 새해 덕담을 나누던 이 지사는 단체로 맞세배를 하며 명절 분위기를 돋웠다. 이 지사는 이날 한대의 군포시장, 성취도 시설장을 비롯해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시설 장애인 거주 서비스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 경기도의 시작이라며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된 시설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인권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복지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성취도 시설장은 8개 법인 시설들이 정부 예산을 못 받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도 장애인 업무 실무자들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다녀오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해주셔서 이번에 잘 해결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주 51시간 근무제,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원금 문제, 주간보호센터 부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양지의 집은 2003년 설립된 중증장애인거 주시설로 현재 30명의 지적장애인과 28명의 시설 종사자가 생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48개소에 위문금 1억 7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각 실, 국장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도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위기아동 보호 통리장, 토크 콘서트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기아동 발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마을에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해온 통리장들의 노고를 지하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019년 위기아동 보호 발굴 통리장, 유공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와 함께 위기아동 보호 통리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기 지역 통리장들이 위기아동 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위기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발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 나를 찾아줘 상영, 뒤위기아동 발굴, 보호사업 안내와 위기아동 발굴 통리장,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아동학대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한 인간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또 경제적 상황 등 어쩔 수 없이 거의 유기에 가깝게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통리장들께 부탁을 드려서 조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의외로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며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 상당수가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10명, 20명을 발견해 조치를 해준다면 정말로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신이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며 1350만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나를 찾아줘, 김승우 감독과 배우 종호정의 화씨,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장화정 본부장, 도자치행정과 권금섭 과장이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통리장과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추진, 마을 상황을 잘 아는 통리장들이 지난해 6에서 8월 도내 양육수당 대상 미취학 아동을 전수 방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73명을 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 원을 포함 총 485억 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리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 장비 설치 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1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7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6억 8천만 원 등 총 9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 신호등,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해 비밀평가, 지원 인력 채용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과 부동산, 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밀평가 지원 인력과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 신고 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 인원은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총 30명이다. 채용된 이들은 오는 2월 중순부터 약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시간당 1만 364원의 보수가 주어지고 4대 보험료,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비도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경기도 거주자로 워드 프로세서 및 인터넷 작업 가능하고 현장 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군 복무자여야 한다. 운전면허 또는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려한다. 다음은 설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 판매업소 89개소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 및 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존규격 위반 17건,
거래내 역서, 원료 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 함유가 공품, 뻥 등을 제조, 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 판매업소에서는 냉동 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도 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과류, 떡류, 멸류, 만두류, 발굴 등 설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